안녕하세요. 은빛정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안전하겠지. 차갑게 보관하니까 상할 일 없겠지.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이런 믿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저는 요즘 영양학과 식품보관 분야의 자료들을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례를 마주했습니다. 냉동실에 오랫동안 넣어둔 음식이 시간이 지나 독소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냉장고에 습관처럼 넣어둔 평범한 재료들이 조용히 독소를 키우고 영양소를 파괴하고 심지어 발암물질로 변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늘 먹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냉장고 속에 숨은 위험을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냉장고가 사실은 제대로 쓰지 않으면 건강을 위협하는 독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냉장고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의 부엌이 바로 가족 건강을 지키는 보약 창고로 바뀌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내용이 내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겠다, 이런 정보는 꼭 챙겨야겠다,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 길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보세요. 버섯, 고구마, 감자, 마늘 같은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식재료들이 조용히 독소를 품고 있었다면, 견과류, 고춧가루처럼 늘 집에 있는 재료들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만들고 있었다면 누구라도 소름이 돋을 이야기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무섭기만 한 경고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료를 냉동해야 하고 어떤 재료는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 얼마나 보관해야 안전한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똑같은 식재료라도 보관법 하나로 독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해 두셔도 앞으로 1년 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냉장고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재료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버섯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채소 칸 안에 비닐째 넣어둔 버섯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마트에서 팩으로 포장된 버섯을 사와서 그대로 냉장고 채소 칸에 쓱 넣어둡니다. 혹은 비닐봉지에 한 번 더 넣어서 공기를 막아 보기도 합니다. 신선하게 보관한다고 나름대로 애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버섯을 가장 빠르게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섯은 물 먹는 스펀지와 비슷한 식재료입니다. 수분과 냉기를 굉장히 잘 빨아들입니다. 문제는 냉장고 채소 칸이 생각보다 훨씬 습하다는 점입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 속에서 버섯은 우리가 씌워둔 비닐 속에 갇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좋은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축 늘어져 있고 겉이 미끌미끌해 보인 적 있으실 겁니다. 색이 살짝 짙어지고 냄새도 애매하게 텁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금 시든 정도가 아닙니다. 곰팡이 독소가 이미 생기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곰팡이 독소가 열에도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찌개에 넣어 보글보글 끓여도, 프라이팬에 센 불로 오래 볶아도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아깝다고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그냥 끓이면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면 사실은 독소를 그대로 몸 안으로 들여보낸 셈이 됩니다. 이 독소는 특히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면 내 몸의 해독 공장이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검진에서 간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는 말을 듣는다면 버섯 같은 식재료 보관 습관도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섯이 나쁜 음식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보관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건강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냉장실입니다. 버섯은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놀랍게도 냉동실에 넣으면 보약이 됩니다. 버섯을 얼리면 버섯 속의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이때 단단했던 세포벽이 안쪽에서부터 잘게 깨져나갑니다. 원래 버섯 속의 좋은 성분들은 이 단단한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버섯을 그냥 살짝 볶아서 먹으면 생각보다 내 몸에 흡수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얼린 버섯을 찌개에 넣어 끓이거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깨져버린 세포벽 사이로 영양 성분이 훨씬 쉽게 빠져나와 국물과 소스 속으로 깊이 스며듭니다. 같은 버섯을 먹더라도 냉동 후 조리했을 때 내 몸이 건져가는 영양의 양이 몇 배는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버섯은 되도록 물에 씻지 않고 밑동의 지저분한 부분만 잘라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찢거나 썰어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고 공기를 최대한 빼줍니다. 이 상태에 그대로 냉동실에 눕혀두면 됩니다. 먹을 때는 해동하지 말고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넣어 익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해서 얼린 버섯은 가급적 1년 안에 드시면 충분히 좋은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눅눅해진 버섯을 아까워하며 끓여 먹는 위험에서 가족을 멀리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댁 버섯은 지금 어디에 쉬고 있을까요? 늘 하던 대로 냉장고 채소 칸속 비닐봉지 안에서 힘겹게 숨을 참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참에 한번 꺼내서 상태를 살펴보고 살릴 수 있는 버섯은 깨끗이 정리해 냉동실로 옮겨주는 것도 오늘 영상이 줄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편안한 재료입니다.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며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 착한 고구마에도 조용히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만 칼로 돌려내고 괜찮겠지 하며 쪄서 드십니다. 하지만 이 검은 반점은 단순한 상처나 썩은 자리가 아닙니다. 검은 무늬병이라는 곰팡이가 만든 독소의 흔적입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열에도 강하다는 점입니다. 심기에 오래 쪄도 솥에서 푹 삶아도 심지어 군고구마로 바삭하게 구워도 독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한 입 먹었을 때 씁쓸하다 싶다면 그건 이미 독소가 고구마 속 깊숙이 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먹다 보면 우리 몸에 가는 이런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조금씩 축적되며 어느 순간 피로감과 소화 불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바로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입니다. 사람이 추위를 오래 맞으면 몸이 경직되고 아프듯 고구마도 원래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작물이라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쉽게 냉해를 입습니다. 냉해를 입은 고구마는 속이 물러지고 맛이 떨어질 뿐 아니라 썩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곰팡이가 피고 독소가 생기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신선하게 보관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고구마를 더 위험하게 만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떻게 둬야 할까요? 정답은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실온입니다.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온도, 햇빛이 직접 닿지 않고 바람이 살짝 통하는 어두운 공간이 베스트입니다.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거나 구멍이 있는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 두면 한두 달도 충분히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고구마는 환경만 맞으면 오래 두어도 큰 문제가 없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번 냉해를 입기 시작하면 맛과 식감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마가 썩지 않고 오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구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방어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처럼 너무 차갑고 습한 환경에 두면 이 자연 방어력이 약해지고 고구마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 독소 생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구마는 냉장고보다 실온 보관이 훨씬 안전하다고. 특히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 씁쓸한 맛이 날 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일 때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이 가득한 식재료지만 보관법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그 영양이 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편안한 음식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고구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냉장고 안 어두운 구석에서 차가운 냉기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꺼내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을 들인 보람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감자는 고구마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관 문제에서는 훨씬 더 까다로운 식재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화학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맛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맹독성 물질이 생기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자 보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엔 차갑고 신선해 보이니까 당연히 냉장고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냉장고 안에서 아주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녹말이 차가운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서서히 당 성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 달아지는 거니까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서 꺼내 전을 부치거나 튀기면 조리 온도는 대부분 120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때 당 성분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낯설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이 고온에서 짙게 갈색으로 변할 때 함께 생성됩니다. 즉 냉장 보관한 감자를 전으로 부치거나 팬에 볶아 노릇노릇하게 익힐 때 의는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함께 조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포만감 높고 영양도 좋고 특히 찌거나 삶아서 먹으면 발암물질 걱정에서도 거의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아무리 끓어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감자를 가장 안전하게 먹는 조리법은 찌기, 삶기 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냉장 저장을 이미 해둔 감자를 사용할 때는 조금의 추가 과정만 더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두어 녹말이 당으로 바뀐 감자를 요리하기 전 채 썰거나 갈아서 찬물에 약 15분만 담가주세요. 이 과정에서 발암 물질의 원인이 되는 당 성분이 물에 녹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물 한 번 버리고 새 물로 헹구기만 해도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의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술란이라는 맹독입니다. 감자가 빛을 받고 오래 보관되면 껍질이 초록빛을 띠거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초록색 부분과 싹에는 술란이 농축되는데 이 독성은 열에도 강해 끓이거나 굽거나 튀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초록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일부는 감자 속 깊숙이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술라닌 중독은 평범한 음식 중독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 심한 복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은 더 빨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감자의 적정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입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생활 지혜 하나. 감자를 저장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기체가 감자의 싹을 트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양파와는 절대 함께 두면 안 됩니다. 양파와 감자는 서로의 수분과 가스를 흡수하며 더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만큼 보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집에 있는 감자가 어떤 상태인지, 초록빛은 없는지, 싹이 났다면 얼마나 자랐는지, 냉장고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만 해도 오늘의 정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점검 하나로 매일 먹는 재료가 독이 아니라 진짜 영양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와 올리브 오일은 많은 가정에서 항상 냉장고에 들어가는 기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의외로 냉장고 보관이 오히려 품질을 해치고 맛을 망가뜨리며 결국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특히 마요네즈는 냉장고 속 가장 차가운 안쪽에 넣어두면 기름과 물이 분리되면서 처음에 부드러운 질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요네즈는 기름과 달걀, 노른자, 식초가 섞여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서로 잘 섞여 있던 성분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안에서 기름이 차갑게 굳어버리면 마요네즈는 물과 기름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맛이 텁텁해지고 부드럽고 고소한 향도 크게 떨어지죠. 상한 것은 아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요네즈는 냉장고에서도 가장 온도가 안정적인 문 쪽 선반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문 쪽은 여닫힘이 잦아 상대적으로 온도가 부드럽게 변하기 때문에 마요네즈가 분리되지 않고 원래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1년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더 오래 두면 향이 약해지고 산뜻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껴두기보다 꾸준히 사용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또 다른 오해가 많은 식재료입니다.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일부러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동이 오히려 산패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굳어버리는 현상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는 꺼냈다가 다시 넣는 과정입니다. 냉장고 밖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오일병 안쪽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 미세한 물방울이 오일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기름이 상하기 시작하고 특유의 쩐내가 올라옵니다. 기름에서 물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산패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빛과 열과 공기만 피하면 됩니다. 가스레인지 근처처럼 뜨거운 곳은 절대 안 되고 해가 드는 창가도 피해야 합니다. 어두운 찬장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고 개봉 후에는 공기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오래 아껴 두지 말고 3달 정도 안에는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모든 기름은 실온에 두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기름입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을수록 빛이나 열 공기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들기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종류입니다. 개봉한 순간부터 속도가 빠르게 산패가 시작되는데 실온에 두면 며칠 안에 향이 변하고 발암 물질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짙은색 병에 담겨 있어야 하며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 온도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1달 또는 2달 안에는 반드시 소진해야 합니다.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 먹다 보면 정작 몸에 좋으려고 산 들기름이 건강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본 식재료들이지만 보관법 하나만 바뀌어도 맛과 영양 건강 상태까지 큰 차이가 생깁니다. 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들기름. 이 3가지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주방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산패기름 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고춧가루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대표적인 식재료이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독소가 만들어지는 무서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두 식재료 모두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습기와 온도와 공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조건이 조금만 어긋나도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지방이 공기와 열을 만나 산패되면 독한 쩐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가 나는 순간 이미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소입니다. 특히 간을 공격해 간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간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견과류에 곰팡이가 생겨도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 매일 먹는 작은 한 줌이 오히려 몸속에 독소를 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은 1달에서 2달, 냉동 보관은 최대 6개월까지가 적당합니다. 쩐내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미련 없이 바로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습기를 스펀지처럼 빠르게 빨아들이며 곰팡이가 번식하기 매우 쉬운 재료입니다. 특히 냉장고 속은 미세한 습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오히려 아플라톡신을 키우는 환경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는 말. 고춧가루가 딱 그렇습니다. 고춧가루는 냉장보다 냉동 보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작은 용기로 나누어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 넣어두면 1년까지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조림 보관의 위험성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통조림은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금속이 산소와 만나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캔째로 냉장고에 넣으면 중금속이 서서히 식품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내 손으로 돕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은 반드시 바로 유리용기에 옮겨 담아야 하며 옮긴 뒤에는 하루나 이틀 안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평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보관 습관 하나가 가족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만능 보관함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루어야 하는 정교한 도구라는 사실,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 가정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보람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깊고 중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한번 전해주세요. 소중한 건강은 작은 지식 하나에서부터 지켜집니다.
은빛정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